안녕하십니까. 복싱하는 손해사정사 박관영입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온 주제가 아니고 오늘 우연찮게 병원 부장님하고 밥을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책임보험이다.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다. 그래서 한도 내에 치료받고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의료보험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안 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근거로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제 경험상 해줬거든요. 다 해줬거든요. 다 받고 합의금도 다 받고.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통사고로 책임보험으로 오면 책임보험 한도가 있어요. 50만 원부터 쭉 있는데 그 급수마다 이제 한도에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염자로 12급이면 120만 원이고 11급이면 180, 140, 180 맞구나. 140, 180 이렇게 한도 내에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아야 되니까 적잖아요. 그래도 치료가 끝났다. 이제 많이 다쳤는데 치료가 끝났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돌려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의료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제한서를 조회서, 급여 제한 조회서를 공단에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나의 권리거든요. 피해자, 피보험자의 권리거든요. 얘네들의 허락을 마칠 필요가 없어요. 건강보험은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원무과 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교통사고인데 의료보험하면 환수 들어가는데 당연히 환수가 들어가죠. 얘기를 안 하면. 그리고 가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환수가 되죠. 근데 가해자 합의도 안 하고 보험 처리 안 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피보험자만 손해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급여 제한 할게요. 의료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예스를 해야 돼요. 언제? 7일 안에. 7일 안에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7일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7일 동안 뜸들이잖아요. 그러면 허락한 걸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 법조항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다 이제 반문을 할 거예요.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야 막 그럴 거예요. 거의 10명 중 9분이 그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법조항을 말씀드릴게요. 법조항에서 법적인 근거, 판례,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보상 사례 같은 거에서 말씀드리고,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법조항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 조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있으면 손사 일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니면 그냥 치료받고 한도 내에서 끝내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 합의받고 퇴원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죠. 의료보험은 옛날 사람, 건강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고, 책임보험을 처리받기 전에 건강보험을 선처리받아도 되고, 놀라우시죠, 이거. 그래도 돼요. 이랬을 때 어떤 게 유리한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고가 납니다. 요즘 이제 그 얘기했죠. 오토바이 사고 나면 거의 책임보험뿐이 안 들어요. 책임보험 딱 들었을 때는, 책임보험 차량하고 나하고 딱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책임보험 한 대에서 치료받고, 아니면 무보험상해라는 게 있어요. 무보험상해. 그죠? 상대가 책임보험이나 무보험일 때 내 차로 먼저 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선처리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보험상해도 없고 차도 없고 주변에 가족, 엄마, 부모, 배우자, 무보험상해 차 자체가 없다. 그러면 나 책임보험은 오로지 받고 넘는 손해는 가해자한테 소송 가는 거예요. 민사로. 근데 말이 민사죠. 민사 못 가요. 힘들어요. 할지도 모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딱 끝나고 그냥 나와요. 아니면 책임보험 넘는 거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 조회서를 건강보험에 올린단 말이에요. 누가? 업무과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의료보험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내 권리거든요. 당연한 권리. 그거를 왜 찾질 못하고, 다 원무과에서는 다 안 돼요. 의료보험 안 돼요. 교통사고 어떻게 의료보험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법조항을 말씀드릴게요. 왜 되냐? 그 법조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몇 조인지는 모르겠네 갑자기. 제가 요새 업법 그쪽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53조 정도 될 거예요. 3조예요. 53조.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밑에 이렇게 쫙 자막으로 쫙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
53조에 보면은 급여 제한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럴 때 제한한다. 그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고의 중대형 가실, 중과실이죠. 중대형 가실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안 된다. 급여 제한을 하겠다. 두 번째는 제출하는 거. 건강보험에 뭐 제출하는데 안 한 거. 두 번째 지시를 안, 세 번째 지시를 안 받는 거. 얘 뭐 지시를 했는데 개긴 거죠. 그럼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업무상 일하다 다쳤을 때 딴 데서 보상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을 때 안 해준다. 즉 산재는 안 해주겠다. 네 번째는 정확히 해줬거든요. 요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혹시 걸리는 게 있나요? 자동차 보험이 없잖아요. 지시 불이행도 아니고 서류 제출도 아니고 일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첫 번째잖아요. 고의 중과실로 범죄 행위 했을 때는 안 주겠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범죄 행위인가? 그걸 따져보면 되죠. 놀랍게도 범죄 행위라고 판례가 있어요. 범죄 행위래요. 왜냐? 내가 사람을 때린 건 범죄 행위라고 알죠. 다 알잖아요. 불법 행위잖아. 750회 맞잖아.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자동차 사고를 했는데 범죄 행위라면 다 놀랄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때리냐, 차로 때리냐 그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그때 옛날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자, 주먹으로 때리면 민법이고, 그렇죠. 자동차를 들어서 때리면 운전하다 누가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운전하다 자동차로 사고 나면 이거는 자배법상 책임해가지고 내가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랬대요. 예, 그래. 그럼 범죄행위 맞아. 예, 그럼 맞네. 그럼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안 되겠네. 근데 앞에가 단서가 붙잖아요. 고의 앤드 중과실이잖아요. 오와 둘 중에 하나. 고의든지 중과실, 중대형 과실. 일단 고의는 아니죠. 자동차 보면 책임보험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토바이가 텅 쳤어. 내가 뭐 잘못했나요? 내 고의인가요? 아니죠. 얘 고의죠. 얘 고의도 아니지. 그렇죠. 얘가 운전하다 부주의로 나 친 건데 일부러 나 죽이려고 와서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 났어. 그랬을 때 일단 고의는 아니에요. 중대형 가실이에요. 나의 중대형 가실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죄행위는 맞아요. 근데 중대형 고의의 범죄행위 아니고 중대형 가실도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건 딴 걸로 상해건 상해는 좀 그랬는데 상해는 좀 그쵸? 상해 아니 우리 아는 상해 있잖아요. 위급 뭐 급격 위헌 막 그거 말고 상해 떼는 거 폭력 있잖아요. 그거 의료보험 안 되는데 그것도 돼요. 이렇게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첫 번째 그러면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니고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해요? 급제로 올리면 급여 제한 올리면 7일 안에. 이거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행령인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해주는 줄 알아. 자동차 보험이 무슨 의료보험인데 환수 들어오겠죠. 언제 들어와요? 가해자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들어오겠죠. 근데 가해자가 배째라, 나 돈 없다, 민사로 와라 이랬을 때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자동차 보험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요거 논란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책임보험이라는 건 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12급 염자라는 진단이 그 스프레인 스프레인 그래서 염자는 12급 해당돼서 140만 원 120인가? 120만 원 해가지고 11금에 180 한도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120, 180일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렇죠? 120, 180일 거예요. 그리고 그 디스크 있잖아요. 우리가 허리 추간판 그게 굽굽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있는데 한도 예를 들어서 이제 180이다. 180 딱 정해졌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일 못한 거 위자료 치료비 다 합쳐서 180 한도에서 끝내는 거야.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의료보험 된다 그랬잖아. 건강보험 된다 그랬잖아. 건강보험 처리 받는 거. 문제는 건강보험에서는 치료만 해주지 합의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문제죠. 이게 문제죠. 그렇죠? 문제잖아요. 자, 180만 원 한도에 끝났어 내가요. 책임보험 사고 나서. 그러면 끝나자마자 급여 제한 올려가지고 건강보험 할래요. 그러면 해줘야 된다 그랬죠. 7일 안에 승낙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건강보험 처리를 됐어요. 쭉 치러봤다. 한 달 치러봤다가 끝났어. 일단 건강보험에서 일 못했네요. 취업 손해 드릴게요. 그래요? 안 주잖아요. 치료비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건강보험을 먼저 선처리하고 책임보험을 했을 때 한번 따져보면 자 치료 쭉 받아요. 건강보험으로 쭉 받으면 치료가 끝났네요. 그다음 끝난 다음에 뭐예요? 치료 끝나면 합의해야 되죠. 그럼 책임보험에서 합의금 주세요. 그럼 줘요? 주죠. 한도 내 180만 원 다 가져와. 가능하죠. 이게 작은 건 상관없는데 큰 사고면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판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고의 중과실의 중대한 사고가 뭐냐, 중대한 과실이 뭐냐, 이거에서 판례는 뭐냐면 그 판결, 재판관이 뚝뚝뚝 판례 있잖아, 막 싸워가지고. 판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의는 아시죠? 고의 일부러 친 건 되는데 중대한 과실은 뭐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중앙선에서 차를 들이받았어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예스라고 하겠죠. 그거는 자동차보험 있잖아요. 자동차보험의 중대한 과실이에요. 특례법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다 구속을 시켰어요. 기소를 시켰어요. 무조건 일로 와! 기소를 시켰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 특례를 준 거예요. 종합보험 들면 봐줘, 얘네들은. 기소 안 할게. 근데 단 12개는 얘는 종합보험 들어도 넌 띵띵띵 기소 붙이고 와. 그 중에 중과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그렇게 부른 거지. 얘네들만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에요. 얘네들의 중대한 과실은 고의사고 있잖아요. 음주나 뺑소니 정도는 돼야 돼요. 뺑소니는 고의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거 안 해주겠다. 음주도 미필적 고의라서 고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해줘. 이 정도 되는 거고, 신호 위반하고 고의로, 그거 좀 그렇다. 중앙선도 약간 내가 잘못해서 들이받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판례는 그게 아니고 약간의 부주의 때문에 중앙선 잠깐 넘었는데 들이받은 거거든요. 요런 것도. 그죠? 요런 것들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가만히 있는데 들이받았다. 과실이 없다고 봐요. 중과실이고 경과실이고 과실 자체가 없는데 과실을 왜 따져요? 내가 범죄행위 맞아요. 이 자체가 범죄행위 가해자 피해자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대한 고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기는 좀 아쉬워서 너무 마음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왜냐면 지금 다 우리 쪽 일방적인 얘기만 한 거잖아요. 실적으로 해줘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쪽 얘기 쭉 한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1번, 2번 안 해주는, 급여제 안 해주는 1, 2, 3, 4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논점만 얘기했는데 실적으로 그거는 우리 쪽 입장이고, 네 번째 입장이잖아요. 네 번째 조항 중에 그 업무 N 공무로 해가지고 뭐 질병 상해 뭐 재해 입었을 때 줘라 막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딴 데서 받을 때는 안 주겠다 그거 했는데, 여기서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가, 그걸 하시면 돼요. 저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순순히 임금을 받고 노동의 대가로 하는 근로이잖아요. 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 산재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번 논점만 얘기한 건데, 실적으로 제가 만약에 건강보험 쪽에서 이제 변호를 한다면 이 업무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업무라고 보거든요. 실적으로 제가 자동차로 마트에 가거나 집에 간다, 그걸 업무 중에 사고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공단이면 이거 자동차 운전하는 거 업무기 때문에 못 주겠다, 네 번째 걸리겠다, 급여 제한 내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죠? 근데 실적으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이제 법 조항을 이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면 1번 조항이 뭐냐면 공공의 질서하고 그 취지에 빗대어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넓게 이렇게 보라. 아까 저기 얘기했었잖아요. 중앙선 넘었을 때 그거를 중대한 과실을 안 보는 이유처럼, 중대한 이유로 안 보는 것처럼 이 업무라는 자체를 순수하게 일하는 거 있잖아요. 순수하게 일하는 거 뭐 한정시키고 운전 같은, 그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진 거거든. 업무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배제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몇 번 제가 이게 처리한 사람도 봤어요. 저는 처리한 적은 없고, 처리한 사람도 봤고, 이렇게 먼저 선처리해서 이렇게 자동차 보험으로 해준 사람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